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뭐 휴가가 아직 다 안 끝났나 봐요. 예, 저는 이제 지난주 한 금요일 그리고 이제 광복절 연휴 딱 끝나면 이제 휴가 거의 이제 갔다 오실 줄 알았는데 주변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요번에 휴가를 좀 많이 나눠서 갔나 봐요. 아무튼 네. 휴가가 이제 아직 뭐 다 안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나면 거의 끝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 제목은 되게 그냥 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심심하게 달아놨죠. 그죠? 네. 8월 셋째 주 시황 요약 및 다음 주 투자 전략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제 그거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은 좀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눈에 띄게 급등했던 테마주들 얘기를 그것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뉴스 하나 나와서 그냥 한번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조정 끝나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모양새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 중에서 이제 뭐 조선 기자재 있죠, 중소형 주들 그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그런 것들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꼭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거하고 이제 국제유가가 앞에서 급등했을 때 개인들이 어떤 여기 투자 전략을 세웠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서 오늘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보시죠. 일단 지수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네. 오늘은 저 추석 체크 안 했습니다. 네, 오늘 저기 뭐 유튜브 쪽으로 많이 들어오셨네. 네. 자, 일단은 자 보시죠. 오늘 일단 지수부터 먼저 보면은 잠깐만요. 네.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마이너스 0.6% 하락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1% 넘게 이제 하락 마감을 했죠, 그죠? 네. 코스피 지수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전에 여기 선을 하나 걸었었죠, 그죠? 네. 딱 진짜 여기까지 와서 떨어져 버렸어요. 예, 미정형님 어서 오십시오. 네. 여기에서 이제 확 못 올라가고 살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걸리는 자리거든요, 이게. 투매 나오기 전에 6월달 폭락 나오기 전에 저점이 여기였는데 진짜 딱 여기서 걸립니다. 네? 이거 살짝 이제 밀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요즘에 술들 많이 드시죠? 네. 저도 옛날에 뭐 술고래였는데 맥주 많이 드시면은 화장실 자주 가시잖아요. 그죠? 네. 똑같아요. 커피도 좋아하시죠 요즘에? 네. 커피 많이 드시면은 화장실을 자주 갈 수밖에 없죠, 그죠? 네. 똑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올라오면 똑같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요. 왜 떨어지나요? 예, 그냥 맥주하고 커피 많이 드시면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냥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얘기예요. 코스닥 지수도 똑같이 반응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왜 떨어지느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여기서 살짝 밀리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필이면 환율 있죠. 네.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환율이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그죠? 네. 여기서부터 다시 환율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슥 올라와서 앞고점 7월 달에 저점 찍을 때 그때보다 좀 더 올라왔어요. 네. 아시겠죠? 여기 7월 초중순 있죠? 그때 개인들 되게 힘들어 했잖아요. 네. 그때보다 환율이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수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 영향이 있는 거죠. 대신에 7월 초중순에는 지수가 여기 있었어요. 환율이 그렇게 높을 때. 그거보다 환율이 더 높아졌는데 그래도 지수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최근에 이 하락은 환율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왜 오르나요? 왜 오르냐면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원달러 환율만 상승하면 외국인하고 막 외국인이 팔고 도망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너무 한쪽만 얘기하는 거죠. 네.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서라기보다는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여러 번 얘기해 드렸죠. 달러 인덱스가 여기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감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둔화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아무튼 뭐 국제유가는 살짝 하락해 있고요. 네. 대신에 천연가스 가격은 날마다 정고점 갱신을 하고 있고, 네. 이러고 있어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이따 또 뒤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니다, 제가 같이 얘기합시다. 어차피 여기 조선기자재 관련주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는 이제 이번 주에 그러니까 크게 올라간 게 없다는 소리예요. 다시 네, 코스피 지수 보시면 이번 주에 월요일 날이 여기잖아요. 월요일 날이 없었죠. 광복절이었으니까 이번 주 시작이 여기였습니다. 이게 화요일이거든요. 네. 화수목금 살짝 이번 주는 좀 떨어졌어요. 지수.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번 주 초반이 이제 고점이었고 이런 식으로 살포시 눌러놨어요. 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이제 큰 시세 분출이 없었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보면은 환율이 막 올랐거든요. 근데 환율이 오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랬던 적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장중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파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거래소에서.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외국인이 3천억 순매수한 걸로 돼 있어요. 네. 오늘 이제 낮에 지수가 빠질 때 어땠냐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한 1,000억 원 정도 순매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세요. 네. 외국인이 환율이 그렇게 급등했는데 보시면 대형주를 오늘 많이 샀죠. 3천억 이상 순매수를 했고, 그 중에서 특히 전기전자 많이 샀고요. 화학업종도 많이 샀고, 비금속광물 샀고요. 뭐 기계, 특히 운송장비 그걸 많이 샀어요. 네. 평상시보다. 네. 아무튼 이제 뭐 금융업종도 많이 사고 그랬는데, 금융업종 여기 보시면 오늘 왜 기관이 4천억 순매도하고 여기 개인이 뭐 1,800억 순매수, 외국인이 2천억 순매수로 돼 있죠. 이거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들. 오늘 이상하게 이쪽에 좀 뭐가 시끄러웠죠, 그죠? 네. 저기요. 카카오뱅크 오늘 급락했잖아요, 그죠? 네. 카카오뱅크 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네.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약간 좀 교란된 것도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오늘 이제 그 금융업종은 빼고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하고 뭐 운송 장비를 제일 많이 샀죠. 근데 요즘에 기관 아저씨들이 되게 많이 팔아요. 연기금이고 뭐 누구건 간에 자꾸 파는데, 여기 잘 보시면 화학업종도 기관이 팔고요, 의약품도 좀 많이 팔죠. 여기도 많이 팔고, 근데 여기 보면 전기전자도 많이 팔아요. 제가 보기 솔직히 얘기하면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정신 나가는 사람들 같아요. 데려다 놓고서 좀 정신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운송장비는 산단 말이에요. 요게 외국인이고 뒤에 게 기관이죠, 그죠? 네, 둘 다 같이 산 게 뭐예요? 용식료 업종도 같이 산 게 있는데 여기는 뭐 약간 섹터가 작으니까. 네. 기계도 보면은 같이 사긴 했거든요. 섹터가 좀 작으니까. 근데 이제 큰 섹터 중에 하나가 운송장비란 말이에요. 여기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운송장비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주식이 있을까요?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한 게 이건데, 조선주, 조선기자재 관련주가 여기 해당이 되죠. 물론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은 이제 완성차 업체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중공업 장비도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기계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건 자동차하고 배예요, 배. 그죠? 네. 여기는 순매수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걸 한번 오늘 쭉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조선기자재 관련주 요즘에 관심 별로 없으셨다 1번, 아니야 난 있었다 4번 찍어보실래요? 네. 뭐 많이 안 들으셨는데 한번 찍어보세요. 관심이 좀 있었다, 없었다, 네? 한번 찍어보세요. 별 생각 없으신 분들도 많죠, 그죠? 네. 이제 원래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뭐 신경 쓰고 계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도움들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이제 그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최근에 차트 흐름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이게 있잖아요. 조선 기자재 관련주 중에서 한두 개만 그러면은 한두 개만 뭐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그게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 종목도 움직이는 거 보면 의미가 크게 있기 때문에 꼭 설명을 해드려야 돼서 준비를 했으니까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케이. 자,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현대 여기 한국조선해양이죠, 그죠? 이거 보세요. 최근에 주가가 살짝 올라와 있죠. 대형주 요거는 보면 별로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을 볼까요? 잠시만요. 현대중공업 차트를 보면은 약간 이렇게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는 중소형주니까 오늘은 중소형주 위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중대형주, 소형주도 포함되어 있겠죠. 네. 자, 일단은 이제 HSD 엔진이라고 있어요. 차트가 이게 안 나오네. 잠시만요. 먼저 HSD 엔진을 보시죠. 차트 흐름을 잘 보세요. 이렇게 놓고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폭락했었고, 그죠? 작년 초반에 저기 대형주도 괜찮았죠, 그죠? HSD 엔진은 대형주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배 엔진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작년 초반까지는 올라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증시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점 찍어놓은 거는 작년 한 5월달이네요, 그죠? 네. 찍어놓고 1년 동안 충분히 조정을 거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최근에 여기 보세요. 신고가를 살짝 내고 있거나 내려고 해요. 차트를 이렇게 해보실까요?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그죠? 네. 뭐냐면 과거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급등을 했었는데 옆으로 횡보하다가 신고가를 내는 움직임들이 보인다 이거죠. 배 엔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 회사 중에 하나가 오리엔탈 엔진, 오리엔탈 전공인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제 신고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죠? 최근에 거래량도 좀 보이고 이러고 있고, 그리고 STX 중공업 보시죠. 요것도 이제 살짝 틀어서 약간 올려요. 아직 거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STX 엔진, 요거 보면은 뭐예요? 요 박스권을 이제 뚫어서 올리려고 살짝 준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목들이 약간 떠 있어요. 한국 카본이라고 있는데 요거 보시면 네. 자, 요런 차트들이 좀 왔거든요. 네. 박스권 돌파해서 신고가를 살짝 내요. 이게 뭐냐면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에요. 한 20개 선 보여드릴게요. 한 30개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요즘에 좀 핫하게 올라가는 거, 이거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옛날이 아니라 얼마 전에 네. 요즘에서 얘기했을걸요. 네. 거래가 확 늘면서 솟구치죠. 좀 전에 뭐 보셨어요? 한국 카본 보셨죠? 네. 여기 뚫기 직전인 거죠. 그 다음에 성강밴드, 네. 이게 뭐 피팅 뭐 그런 관련주들인데, 성강밴드 보시면 어때요? 여기도 네. 이게 먼저 살짝 뚫어놨었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태광, 차트가 똑같죠, 그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사고 있는 쪽이 이쪽. 운송 장비, 그 중에서 조선기자재.
그 다음에 태웅. 좀 일이 있으셨어요 이분이. 일이 있어서 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장기간 정지 됐다가 풀려가지고 다시 올라오거든요. 이거 대표적으로 뭐 풍력 관련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것도 지금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케이프. 이것도 이제 박스권 이렇게 돌고 있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감아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똑같이 지금 수급 들어와서 올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형 엠텍 요거 보시죠. 요것도 이제 요거 원전 테마주도 되는데, 이 조선기자재 관련주들 중에는 조선기자재 관련주이면서 원전 테마주인 것들도 있습니다. 같이 돼요. 어차피 같은 뭐 플랜트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삼형 엠텍은 원전 테마주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원래 조선기자재 관련주도 됩니다. 차트 좋죠. 삼형 ENC. 요것도 이제 최근에 급락했다가 굉장히 좋은 수급과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죠.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KSP 횡보하다가 수급이 좋아지면서 올라오죠. 왜냐면 성강민들은 저것도 쫙 치고 나가니까 그 뒤에 종목들이 따라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냥 단발성 테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체 업종이 실제로 좋아져서 가는 거예요. 더 볼게요. 인화전공 어떠세요? 신고가 내려고 그러죠 지금? 단순하게 반등 나오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가는 거예요. 이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양전기공업은 이제 낙폭과대가 심했죠. 그죠? 고생하다가 이제 뚫고 이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진중공업. 이거 아까 저기 성강랜드랑 그런 거랑 같은 차트죠. 여기 뚫고 신고가 나고. 그 다음에 화인베스트. 여기도 보시면 횡보하다가 요번에 투매가 좀 심하게 나왔는데 다시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조선기자재가 되고, 메디콕스. 네, 요거는 좀 일이 좀 있었죠 회사가. 네. 어쨌든 반응이 좀 나오고 있고. 상강 MNT라고 있어요. 조금만 더 보죠. 네. 요것도 이제 아까 저기 1년 넘게 박스권 조정받다가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유형의 차트들은요, 그냥 테마로 가는 게 아니라, 기사 한두 개 나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거나 관련 업황이 좋아져서 갈 때 이런 유형의 차트가 나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BMT 차트가 비슷하죠, 그죠? 네. 뚫고 나가잖아요. 옛날에 저기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로 유명했던 동방선기, 이런 것도 최근에 조금 이제 올라오고 있고, 거래가 좀 있어요. 이거는 좀 테마주로 잘 가는 편이라 이건 참고만 하세요. 네. 옛날만큼은 아닌데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두 개만 더 봅시다. 1승이랑 최근에 열심히 들었다 놨다 하죠. 다른 이슈로 가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분위기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동성 화인텍이라고 또 있어요. 요런 거. 박스권 돌다가 뚫고 나가죠. 당연히 거래량 있고요. 그죠? 네.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거 말고 이제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 이제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좋아요. 저희 방에도 오늘 아침에 그 가스 관련주랑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가스 관련주하고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나갔는데 추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뭐 하여튼 이런 유형들이 요즘에 괜찮아요. 예. 한번 다음에 또 그거 기회 되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지금 들썩거리는 게 아니고 전체 업종이나 테마들이 흐름이 똑같아요. 이거는 다시 얘기드리지만 단순 반등이 아니에요. 아유, 지수가 좀 올라왔으니까 쟤네들도 올라오겠죠. 그런 수준의 상승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조선주하고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승이 좀 두드러진 게 많이 보이는데, 이 조선주하고 에너지주 상승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날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 뭐예요? 국제유가가 그 7월달에 100달러 깨졌을 때 오히려 그 100달러 그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니까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거는 이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 때문이다. 그래서 수많은 개인들이 조선주 그다음에 뭐 하여튼 관련된 에너지 관련주 다 던졌다 그랬잖아요. 그때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 보신 분들은 1번 한번 찍어보실래요? 네. 그때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 해드렸던 거거든요. 싹 다 틀렸다 그랬잖아요. 그 국제유가 그 100달러 깨지고 막 그랬을 때 잠깐만요. 한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차트를 띄워놓고 또 기억을 또 떠올리게 해드려야 돼. 아니 저기 지난주 금요일인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거 국제유가 100달러 깨졌을 때 막 사람들이 OCI, 막 한국가스공사, 뭐 조선주 다 갖다 내다 버렸다고. 네, 지난 저기 그 7월 초에 초중순에 개인들이 다 버렸다니까요. 뭘요? 네, 기름 관련된 거, 에너지 관련주들. 그때 그래서 많이 떨어진 게 뭐예요? 조선주예요. 실제로 여기 동성화인텍이라고 있죠. 이게 7월 초에 이렇게 급락했었어요. 왜 급락했게요? 지수가 급락해서 천만에요. 지수가 6월달에 급락해도 안 떨어지고 버티던 게 동성화인텍인데 7월 초에 갑자기 음봉 타닥 맞았거든요. 그게 국제유가 100달러 이하로 하락했다고 하면서 언론에서 국제 저기 뭐야 이제 앞으로 기름 쓸 일 별로 없다 그래서 딱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개인들이 속아서 그랬던 거예요. 아까 그 최근에 많이 간 게 성강밴드 이런 거잖아요. 그죠? 성강밴드가 이게 원래는 잘 보세요. 여기가 전고점이 여기였어요. 작년 여기 5월달쯤에. 근데 여기를 뚫은 게 언제인 줄 아세요? 6월 말이에요. 6월 말에 신고가가 나서 가려고 딱 뚫었단 말이에요. 뚫었는데 갑자기 여기 보시면 이 큰 음봉 나오죠. 이거 마이너스 11%짜리 이 음봉이 떨어지면서 폭락했다니까요. 신고가 낸 건데 거래가 터트리면서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차트 이제 분석 많이 하는 사람들 이거 보면서 이거 끝났다고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고가 낸 것도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왜 이렇게 해놨냐 이거예요. 아까 국제유가 그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을 때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개인들도 다 속았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 네. 근데 이제 딱 한 달 지나니까 메롱 그러면서 올려놓고 지금 뽑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강밴드 여기서 판 사람은 10,000원쯤에 팔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16,000원이고요. 네? 얼마나 속에서 불이 올라오겠어요. 네? 용가리도 아니고 그죠? 네. 얼마나 속에서 불이 나시겠어.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네? 6월달에 그 국제유가 갖고 사람들 엄청나게 속였다니까요. 아까 뭐 잘 가고 있는 조선기자재 관련주 아까 뭐요? 하이로코리아라고 보시라니까요. 대형주만 털렸을 것 같죠? 하이로코리아도 뭐냐면 양봉 하나 딱 나왔어요. 그래서 6월 말에 성강밴드랑 친하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 거래가 싹 솟으면서 그죠? 네. 7% 막 급등하고 막 장중에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이제 국제유가가 폭락했대요. 기름 쓸 일이 별로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성강밴드가 낮아빠지니까 같이 음봉 맞으면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객 그러면서 나가 떨어진 거예요. 당연히 이거 버렸겠어요 안 버렸겠어요? 당연히 버렸죠. 그때 원전 테마주들도 급락했다니까요. 국제유가가 급락한다고 하니까 원전 테마주 그때 막 폭락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뭐였더라? 잠깐만요. 저기 보성파워텍 있잖아요. 네. 보성파워텍이 여기서 그런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기 전 당선된 후 크게 급등했잖아요. 보성파워텍이 내가 대장이다 그러면서 4월달에 가는 척하다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고점은 3월달에 찍고 그죠? 네. 여기는 이제 6월달인데 3개월 동안 충분히 떨어졌거든요. 올라간 거 거의 다 뺐어요. 고점 대비 거의 막 반토막 내놓고 네.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거래가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다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촥 들었어요. 갈라고 이제 들었는데 갑자기 국제유가가 떨어지는데 난리를 지기니까 같이 나가 떨어진 거라 이게. 나가 떨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확 그냥. 그때 그 국제유가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제가 전문가면서 비관론자들이 저를 공격한 게 공격 못하고 있다가 요때 저를 공격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비관론자들이 조롱하면서. 왜냐면 종목들이 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네? 뉴스에서 얼마나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힘을 거기서 얻어갖고 그랬다니까요, 실제로. 네. 근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 음봉 위에 있어요. 거래도 많고. 네?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가 뭐겠어요? 원자력도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여기 아까 하이로코리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갖다가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여기서 던진 거예요. 이제 저기가 있어요. 여기서 팔았으면은 17,000원, 여기서 팔면은 거의 27,000원이네. 그죠? 26,000원. 속에서 이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승질을 나시겠어요. 그래서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을 개인들이 다 털렸어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건 팔자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털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털렸어요. 그런데 제가 왜 7번 찍어보라고 좀 얘기를 해드렸냐면, 잘 보세요. 재밌는 게, 자 6월달이잖아요. 6월달. 여긴 7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 초에 사람들이 기름, 가스, 원전, 신재생 에너지 다 갖다 집어 던졌어요. 이유는 국제유가가 100달러 깼는데, 자꾸 얘기하죠. 네. 국제유가 100달러 깼는데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라서 기름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그랬다. 그 뉴스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요. 7월 초에 그랬어요. 6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오늘 아까 MBC하고 저기 채널A인가 거기서 뉴스 나오는데 이거 보십시오. 기가 막히는 거네. 보시면 오늘 나온 기사. 연료비가 반값이네. 고유가의 LPG차 전성시대. 자, 이게 뭐냐면 최근에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실제로 2,000원 이상 돌파해갖고 좀 그랬지 않습니까? 최근에 좀 내려왔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제 2,000원 이상 돌파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제 고유가 때문에 소비자가 LPG 차로 눈길 돌리기 충분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LPG 차량 판매가 크게 늘어났답니다. 실제로 올해 1월 달에는 5,000대 가량 팔렸었는데 6월 달에는 7,000여 대로 월간 판매가 40% 늘어났대요. 언제요? 6월 달에. 그럼 이게 뭐예요? 6월 달에 실제로 주유소 가면 기름값 2,000원 막 다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기름값이 이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뭘 산 거예요? LPG를 산 거예요. 요즘엔 개인들도 LPG 차량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걸 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갈 거를 걱정해서 뉴스 보고 걱정이 많이 되니까 LPG로 갈아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러시아 푸틴이 맨날 가스 밸브 잡고서, 그죠? 네, 맨날 그러고 저기 유럽을 괴롭히고 있는데 여름인데요, 그죠? 네, 이때는 초여름이었는데 6월이면 가을 겨울 되면 LPG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텐데 이분들이 그 생각은 안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기사 보면서 주유소 가서 기름값을 이제 뭐 많이 올라간 기름값을 보면서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맨날 금리 인상한다 했는데 은행 가서 대출 받으실 때 그러면 고정금리를 해야 되는데 변동금리를 하신 분들 있죠. 왜냐하면 변동금리가 당장에 좀 싸니까. 네.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지금 후회를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6월 달에는, 그죠? 네.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서 계속 올라갈까봐 LPG 차량을 샀던 그런 개인들의 심리가 7월 초에 뉴스에서 국제유가가 폭락했다. 이유는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를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어때요? 외국인 기관 같이 엄청나게 사고 있고, 예? 신고가 나고 있고, 그것도 한두 종목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신고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예.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되기 전에 개인들 턴 거죠. 아까 성강랜드, 하이로코리아, 태광 그게 제일 잘 간 거고, 아까 세진중공업 기타 등등도 쭉 보시면 그런 거예요. 다 턴 거예요.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중소형주는 중소형주대로 다 털고 본격적인 상승 나오기 전에 개인들 털어버린 겁니다. 이해 정확하게 되셨으면 9번 찍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러잖아요. 안 털리신 것만 해도 잘하신 거라고. 다 털렸다니까요. 전멸당했어요. 전멸당했다니까 이게. 근데 제가 그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뭐냐면, 자 보세요. 조선주가, 에너지 관련주가 왜 올라가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언론에서는 경기 침체 자꾸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뭐 생각해 보세요. 조선주가 왜 가겠어요? 자, 조선주 상승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거나 짚어보고 얘기합시다. 네. 평상시에는 종목 얘기 요즘은 잘 안 했죠. 하도 여러분들 심리가 안 좋으니까 이제 심리 저기 잡아드린다고. 오늘 종목 얘기 좀 많이 해드렸는데, 종목 얘기는 솔직히 제 뒤에 방송하시는 김 실장님이 더 아주 그 잘해주세요. 친절하게, 네. 디테일하게, 네. 참고하시면 돼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조선주 이제 쭉 이렇게 종목을 많이 보여드린 이유는 전체 추세를 보란 얘기예요. 전체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조선 기자재 관련주가 자 저렇게 본격적으로 오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실적, 즉 업황이 좋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저렇게 사죠. 외국인하고 기관은 실적 좋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황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가니까. 그러면 조선기자재 업황이 좋아진다는 뜻은 뭐예요? 뭘까요? 네,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죠. 돈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왜 돈을 많이 벌어요? 왜? 항상 주식하시는 분들은 왜? 이거를 항상 하셔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저거 왜 가지? 이런 식으로. 안 올라갈 때 왜 안 올라가지? 네. 시험에 늘어나요. 저거 왜 늘어나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궁금증을 좀 가지셔야 돼요. 왜 돈을 많이 벌어요? 조선주가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당연히 배를 많이 팔겠죠. 그럼 뭘 많이 팔아요? 큰 배가 뭐예요? 컨테이너선.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실어 나를 때 대충 때려 붓고 이제 실어 나르는 게 벌크선이죠. 석탄이나 뭐 곡물 그거 할 때 벌크. 그리고 LNG, 그 다음에 유조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해양 플랜트. 해양 플랜트가 뭐냐면 바다에서 기름 시추할 때 배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파이프를 내려서 거기서 이제 기름을 뽑는 거거든요. 해양 플랜트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죠? 이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계약을 많이 따내고 많이 팔리니까 조선주랑 조선기자재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그죠? 네. 업황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뭐겠어요? 에너지하고 물류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싣고 나르는 거니까. 네. 그럼 뭐예요? 경제 불황이라고요?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경제 불황인데 어떻게 기름과 원자재와, 그죠? 각종 이제 에너지, 그 다음에 원자재,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시추한 해양 플랜트, 이런 배들이 그렇게 지금 많이 중위로 팔리는데 무슨 경제 불황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그렇게 개인들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털어버린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되게 심하게 털었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대학교를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 네, 대학교를 안 나와도, 그죠? 네, 솔직히 고등학교만 나와도 대학교 들어가서 술 많이 먹는 애들이랑 뭐 고등학교만 나와서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저도 뭐 대학원까지 다니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대학교 때 술 많이 먹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초반에 진짜 술 많이 먹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 평생 술 먹을 술을 그때 대학교 초반 때 다 먹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털어내야 되니까 더 지독하게 괴롭힌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 저기 베트남이나 어디 필리핀 같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베트남이랑 필리핀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교육 수준이 좀 떨어지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공부 못하면 도태될까봐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공부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많이 배워서 더 심하게 했거든요. 아무튼 조선주하고 조선기자재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간다는 거는 뭐예요? 네. 경기 불황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배 제일 잘 만들기로 유명한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심하게 흔들어 놨겠어요. 기계 옛날에 정밀 기계하면 독일이랑 일본이었는데 요즘에 독일은 독일대로 힘들고요. 저기 러시아 때문에 일본은 일본대로 그냥 거기 나가 떨어진 것 같고 우리나라가 떠오르는 적이란 말이에요. 정밀 기계 우리나라 잘 만들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그래서 더 심하게 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거죠. 네. 어쨌든 조선주하고 조선기자재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라오는 건 뭐라고요? 경기 불황이 아니라 경기가 좋다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그 아까 LPG 차량 그 얘기 왜 드렸어요? 인간 지표. 네. 사람들이 이제 눈앞에 것만 보고 움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팔고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네, 우리 회원들한테 어젠가 엊그제 내가 특강을 해드렸는데 아마 수요일날 그랬던 것 같은데 채권 얘기해드렸거든요. 채권이랑 뭐 적금 그 얘기를 쭉 했었는데 네, 그 얘기를 여기서 짧게만 해드릴게요. 네. 시간도 없고 길게 얘기 못하니까 뭐냐면 저번에 그 은행으로 예금 적금 많이 몰린다는 얘기 해드렸죠. 네. 사람들이 이제 그때 놀래가지고 아 이제 경제 망하겠구나 싶어서 어디로 갔냐면 일로 간 거예요. 빅스텝 후에 예금 적금으로 몰린 수용자. 이 얘기는 아마 저녁 방송 때 제가 해드렸을 거예요. 네? 어디로 가요? 은행으로. 7월달, 6월달, 7월달에 그렇게 은행으로 많이 갔답니다. 근데 이거 다음에 나온 기사가 뭔지 아세요? 채권으로 개인들이 엄청나게 들어갔대요. 기사 찾아볼까요? 잠깐만. 잠시만요. 여기 나와. 요건 7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자, 보세요. 7월 9일쯤에 주식시장 바닥 찍을 때 주식 정리하고 채권 샀다. 개인들 상반기에만 5조 순매수. 7월 이거 초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거 잠깐 요거 봅시다. 네. 그 다음 나온 기사가 뭐냐면 최근에 나온 거예요. 8월 15일 이후에 이번 주에 안전자산에 돈 몰린다. 개인 채권 순매수 10조 논합. 개인들의 돈이 점점점 어디로 가요? 채권으로. 이자 4%짜리 여기 연 3.7 4.4. 근데 이제 수익률이 이제 세금 떼기 전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3.7 4.4. 그러면 세금 떼면 실제로 이거보다 낮아지겠죠. 근데 이거 받으려고 주식 때리고 어디로 가요? 채권으로. 은행으로 가든가 은행에다 돈 넣으면 이거보다 여기가 이자를 조금 더 주니까 채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거 수요일 날인가 어제 내가 되게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왜 했는 줄 아세요? 이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주 것도 이제 털린 것도 문제지만 그걸 그러면 털리고 나서 분명히 손해보고 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데 가서 이제 좋은 저기 잘 회복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결혼 이런 거에 잘 비유를 많이 들지만 뭐 결혼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보니까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여자분이 좋은 남자인 줄 알았더니 이상한 남자 만나서 헤어졌어요. 이혼했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을 잘 하셔야 되는데 더한 놈을 만나면 더한 놈을 만나는 거예요. 실제 여자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좀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더한 놈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고생하고 그죠? 네. 그래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주식으로 이제 큰 손해를 보셨으면
본인이 이제 손해보고 팔았으면 좋은 데 가서 이제 좋은 수익을 내고 좀 잘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린다 이거예요. 왜 안전한 데로 가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거는 뭐예요? 위험자산이잖아요. 원래 이제 부동산은 위험자산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이제 종교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말고 하나 더 있다잖아요. 부동산이 우리나라에서는 종교라잖아요. 부동산 불패신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금리 때문에 뭐 불안하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이제 위험자산 취급을 받죠. 그러니까 주식이랑 이런 데서 돈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갔다고요? 안전한 곳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뭐 본인이 원하시면 갈 수 있죠. 그런데 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죠? 나라 경제가 안 좋을까봐. 그 다음에 기업이 위태위태할까봐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불안하니까 그 돈을 황급히 빼서 어디로 간 거예요? 안전자산으로 간 거죠. 안전자산 중에 어디로 갔어요? 예금, 적금. 그 다음에 은행으로 가거나 채권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3% 많아야 3% 조건을 다 맞춰야지 3% 많으면 4% 줘요. 그것도 이제 몇 년 동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말을 좀 순화해서 그렇지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주식이 너무 싫어서 처음부터 이걸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주식하다가 일로 간다고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하다 일로 간다고요? 특히 주식하다 일로 간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은행에다가 3%짜리 이자 받으려고 예금 적금 넣으면 그 은행에 있는 돈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은행이 뭐 하겠어요? 기업에 돈 빌려줘요. 나라에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을 사시면요. 채권은 국채, 공채, 그 다음에 지방채, 기업, 회사채가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안전한 게 뭐겠어요? 국채가 제일 안전하겠죠. 이자는 좀 싸지만. 그 다음에 우량기업, 대기업, 회사채예요. 그러면 주식이 싫어서 주식이 위험해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주식을 팔아서 안전자산으로 가긴 갔는데 그 돈이 어디에 다시 투자돼요? 그 국가나 주식에 투자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어? 나라를 못 믿겠어서, 기업을 못 믿겠어서 주식을 팔았는데 은행에다가 돈 넣고 채권에다 돈 넣으면 그 돈이 일로 간다니까 다시 그 기업으로 그 나라로 다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네. 이상한 거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주식을 들고 있지. 네? 이거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얘기했는데 은행에다가 적금 넣으면 그 은행에서 그 돈을 기업에다가 크게 이자도 안 받고 싼 이자로 돈 빌려줘요.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은행이나 뭐예요? 자금 조달하는 곳이거든요. 주식시장이 뭐겠어요? 자금 조달하는 데잖아요. 기업 사장님이 돈이 좀 필요해요. 어디 투자하려고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돈이 없거나 어디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돈이 있긴 있는데 내 돈 쓰기 싫고 그래서 남의 돈을 좀 빌려오고 싶은데 어디 가겠어요? 은행 가서 대출 받거나 아니면 기업 회사채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사채 쓰거나 아니면 주식 발행하거나. 그러니까 자금 조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이에요. 주식이 위험하다고 안전한 곳으로 왔는데 거기나 여기나 똑같다는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다달 이제 1년에 한 3%씩 준다고 하니까 안전하다. 네. 그래 이거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네, 이걸 길게 얘기 못 해드리는 게 내가 좀 아쉽긴 한데 7번 찍어보러 가니까 지금 찍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네. 못 알아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잘 모른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좀 길게 해드려야 되는데 무방에서는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시간도 없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결론이 개인들이 요번에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탈탈탈 털려가지고 아까 조선주도 뺏겼고 에너지 관련주도 뺏겼고 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주식에서 돈 빼서 어딜 가요? 네. 은행, 채권으로 가요. 그 세력이 성공한 거죠. 세력의 목적은 뭐예요? 개인들을 힘들게 하고 막 그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개인들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네.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일명 사다리 걷어차기. 네. 그러니까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기회를 못 보게 하고 눈치를 챘다 하더라도 헷갈리게 하고, 그래서 털어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만 흔들면 돼요. 욕심과 그다음에 공포를 번갈아서 주면 개인들 싹 다 털립니다. 아무튼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이 신고가나는 거는 앞으로 경제 불황이 아니라 경제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인플레이션,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고유가 시대는 계속 지속될 거란 얘기예요. 기업이 있잖아요. 사람을 상대로 해서, 개인을 상대로 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도 많지만 반대로 기업이 기업을 상대로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는 여러분들 잘 모르십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개인들 상대로 이제 매출을 올리죠, 그죠? 네. 물론 이제 정부 상대로 이제 자동차도 공급하고 하지만, 그죠? 보통 개인들 상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 대 기업으로 매출 올리는 회사들도 많은데 그 기업들이 에너지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기자재 회사가 개인들한테 물건을 팝니까? 아니면 기업한테 물건을 팝니까? 개인한테 물건을 파는 거다 1번, 아니면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을 올린다 2번 찍어보시죠. 정리하고 이제 끝내죠. 누구를 상대로 매출을 올리죠?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은 뭐예요? 오늘 제가 하는 질문이 어렵나요? 오늘은 반응들이 되게 느리신 것 같아요. 네. 반응이 느리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말을 어렵게 했나? 그랬을 수 있어요. 대답을 잘하셨는데 안 하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어렵게 했거나 아니면 좀 뭐가 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돌멩이님 어서 오세요. 그렇죠. 기업을 상대로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시는 거예요. 조선 기자재 그쪽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은 잘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전혀 눈치를 못 채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털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개인들이 많이 털리셔가지고, 그죠? 엉뚱한 곳으로 가셨어요. 차라리 그냥 주식 들고 있지, 그죠? 은행이랑 채권으로 가셨어요. 네. 아마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네. 그렇게 해놓고 세력들은 본격적으로 올리죠. 그 주식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돈 많이 버는 줄 아세요? 네.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이 이겨요. 아셨죠? 네. 그리고 다음 주 있죠? 다음 주 증시는 미국 지수가 이제 거기도 살짝 눌렸는데 그게 거기서 바로 치고 나가느냐 조금 더 누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미국 달러 인덱스 있죠, 환율 그거에 따라서 약간 증시가 우리나라는 반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증시는 미국이랑 환율 움직이는 거 보면서 제가 자꾸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아무튼 이제 앞으로 이건 우리 회원들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SOC 관련주하고 에너지 관련주 추천 나가거나 또는 추천 이미 나간 거 있죠. 네. 잘 가지고 계세요. 네. 중간에 또 몇 호세는 안 나는데 몰래 팔지 마시고. 아셨죠? 네. 그거는 지금 매매를 많이 하기보다는 엉덩이 힘 주시고 살짝 들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네네. 왜냐면 이제 날씨가 이제 곧 추워질 거니까, 그럼 이제 천연가스부터 시작해서 좀 그게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최근에 좀 떨어졌는데 이게 보니까 그쪽에서 약간 조절을 하거든요. 조기에서.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여기서 추가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살짝 돌려 세울 수 있습니다. 네. 위치가 그렇습니다. 90달러 정도까지 왔는데 아마 요거는 조금 이제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죠? 네. 그러니까 고유가를 계속 유지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건 아무튼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뭐 다음에 또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아무튼 이제 오늘 저기 그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에 지수는 안 좋아도 종목들은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주말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여러 번 강조했거든요. 뭐냐면 종목들이 이제 저희 방 기준으로 했을 때 당연히 뭐 저희도 요번에 6월달에 폭락 나올 때 데미지가 있었죠. 왜 없었겠어요, 그죠? 근데 폭락 나왔다가 손절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폭락 나왔다가 빨리 회복된 게 있고 좀 더디게 회복되는 것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차트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는 이제 세력이 뽑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단톡방에 추천한 거건 라이브 문자방에 추천한 거건 뽑아내기 직전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도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 낮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아무리 세력들이 속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도 참지 않았느냐 끝까지. 손절 안 하고 포기 안 하고 또 꾸준히 또 매집하고 이제 했거든요. 저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세력 형님들이 올려주셔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차트가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올리기만 하면 돼요. 이제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세력이 하는 거예요. 근데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떤 식으로 올릴지는 그 사람들만 알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늘 확인하고 체크하고. 저는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준비가 되셨다면 올 하반기는 수익이 좀 많이 나셔야 됩니다. 나실 거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뒤에 방송하시는 분이 김 실장님인데, 김 실장님이 종목 설명 되게 잘 해주시거든요. 천연가스하고 조선기자재, 니켈구리 얘기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은 천연가스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지금 니켈하고 구리가 시간에서 급등했어요. 원자재죠. 광물 쪽. 그러니까 원자재 이걸 많이 실어 나르는 게 조선주고, 조선기자재도 같이 가는 거죠. 이게 다 한 세트거든요. 저는 아까 요것만 얘기했거든요. 조선 기자재만. 요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김 실장님 방송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무소TV 김 실장이라고 치시면 유튜브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이제 여름도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십시오.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